어른의 말공부 제1장 사소한 말버릇이 당신의 얼굴이 된다. 항상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어른의 말하기. 부정적인 내용일수록 표현은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 말하는 것은 품격 있는 어른의 말하기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업무를 하다 보면 함께 일하는 팀원에게 그런 것도 못해? 이래서야 일을 맡길 수 있겠어? 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 하지만 꼭 참고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자. 한 호흡 쉰 후에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말해보자.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이런 것도 못해서야 앞으로 일을 맡길 수 있겠어? 라는 말에는 부정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질타하는 것도 격렬하고 여기기도 했다. 나는 그런 시절부터 인간은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 중 어느 쪽을 들었을 때 더 성장할까라는 의문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시대가 바뀔수록 긍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의욕이 생긴다고 반응하는 학생이 많았다.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혼낼수록 더 위축되고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는다.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여리다는 표현을 마음이 쉽게 꺾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자. 그것이야말로 부정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긍정적인 말이 환영받는 시대임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른의 태도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무뚝뚝한 사람에게 자신만의 생각이 분명한 타입이군 보다는 남들에게 억지로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뻔뻔한 사람에게는 밀고 나가는 추진력은 따라갈 수가 없어. 협상이 아주 능해 라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로 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외에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찾을 수 있다. 말은 하기 나름이다. 칭찬의 기준을 낮추면 장점이 보인다. 긍정적인 화법을 빨리 익히고 싶다면 칭찬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어디 칭찬할 구석이 있어야 칭찬을 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나 찾아보면 분명 칭찬거리가 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는 습관을 가져보자. 나는 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 주위 사람들 칭찬하기라는 과제를 낸 적이 있다. 이 과제를 통해 관계가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아르바이트를 함께하는 선배와 동료들을 은근슬쩍 칭찬했더니 일주일 만에 서먹했던 관계가 매우 좋아졌다. 여동생의 행동에 대해 매일 칭찬했더니 나에게 과제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이런 적은 처음이다. 등 효과가 다양했다. 칭찬은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심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꾼다.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도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저 친구는 칭찬할 데가 하나도 없어 보다는 실수가 잦았지만 그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무한한 친구야 라고 말해보자. 강의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서로 칭찬하기를 시킨 적이 있다. 먼저 4명씩 팀을 짠다. 4명 중 1명에게 서예, 그림 그리기 등 자신이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킨다. 나머지 3명이 이를 지켜보며 못한다고 하더니 전혀 그렇지 않잖아. 굉장히 잘하고 있어. 하고 칭찬을 하는 식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서로를 칭찬하자 학생들 전원이 매우 기분이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는 칭찬을 적절하게 한 사람에게 투표해서 칭찬 고수를 뽑도록 했다. 칭찬 고수로 선정된 학생은 자신의 칭찬을 좋게 평가해 주어 감동했다고 즐거워했다. 강의를 마친 후 학생들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강의가 어땠냐고 물어보니 매우 도움이 되었다. 지금은 이 엘리베이터조차 칭찬할 수 있을 정도라며 웃었다. 중학교 교사인 제자 A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성적도 좋지 않고 글씨도 잘 못 쓰는 학생이 있었다. 어느 날 A는 서예 시간에 그 학생이 쓴 글씨 한 부분을 보고 반 학생들 앞에서 이 삐침획은 굉장히 멋지구나. 다들 한번 이 글씨를 따라해보렴 하고 칭찬했다. 그러자 그 학생의 서예 실력이 놀랄 만큼 빨리 향상되었다. 칭찬에 힘입어 서예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성격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렇듯 칭찬은 화분에 심은 식물에 햇볕을 쬐어주는 일과 같다. 식물은 햇볕이 닿는 방향으로 잘 자란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향하는 햇볕 쪽으로 성장하는 법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의욕이 높아진다. (10초만) 투자해도 인상이 달라진다. 말의 인상은 표정과 목소리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이때 핵심은 가벼움이다. 요즘은 너무 무게감이 있거나 부담스러운 사람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니 몸을 늘 가볍게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마음이 열리면서 대화와 리액션도 더 자연스럽고 원활해진다. 상냥함, 융통성이 느껴지는 가벼움을 온몸으로 표현해보자. 막 목욕을 마치고 나온 듯한 상쾌함, 시원한 맥주를 한 잔 들이켰을 때의 느낌, 아이 같은 활기차고 밝은 기운 등을 떠올려 보자. 평소에도 그런 감각을 10초 만에 가질 수 있다. 발이 땅에서 살짝 뜨도록 두세 번 정도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면 된다. 나는 신체 기법을 전공하기도 해 몸을 가볍고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왔다.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살짝 점프해 몸을 흔드는 일이다. 후후 하고 숨을 내뱉으면서 점프를 하면 산소도 들이마시게 되니 몸에 활력이 생긴다. 표정이 확연히 밝아지고 목소리도 경쾌해진다. 주요 거래처를 방문하기 전 혹은 중요한 미팅이나 수업을 하러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시도해보자. 그러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 안녕하세요 하고 자연스레 밝은 표정이 지어질 것이다. 과거에는 다소 차갑고 어두운 인상이어도 진중한 사람, 차분한 사람이라며 호의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은 무뚝뚝하다거나 느낌이 별로 없다란 얘기를 듣는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표정과 목소리에 경쾌함을 중시하는 시대다. 영화배우처럼 중후함이 멋지게 드러나는 사람이라면 말이 없든 무뚝뚝하든 모두에게 통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 영화배우처럼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뿐이다.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를 본 적이 있는가? 예전보다 선수들의 표정이 매우 밝아졌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며 서로 웃어준다. 그런 밝은 팀이 전력도 강한 경우가 많다. 물론 실수를 해도 실실 웃기만 할 뿐 책임감도 반성도 없는 팀은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니 전국 야구 선수권 대회까지 와서 밝게 웃는 선수들은 책임감도 있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도 실수를 한다. 그럴 때마다 침울해한다면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실수를 했을 때 당장 반성을 요구하기보다는 지금 한 실수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음 경기에 더 집중하자.
라고 격려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즐거운 기분으로 경기에 임해야 경기력도 향상되고 경기에 집중할 수도 있다. 가벼움이란 시도 때도 없이 수다를 떠는 경박함과는 다르다. 경박한 사람은 신뢰도 떨어지고 성가시게 여겨질 뿐이다. 기본적으로 늘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문제가 있어도 긍정적인 태도로 대처하는 것, 그것이 어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가벼움이다. 관계의 시작은 말을 고르는 일부터다. 사회학자인 로베르트 엘리아스는 자신의 저서 매너의 역사에서 문명화란 어떤 것인가, 매너가 좋아지는 역사다 라는 의미 있는 말을 했다.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은 품격이 높아지고 점차 세련되어진다. 세련됨이란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가령 귀족들의 교류에서 갑자기 거칠게 말하면 품격이 떨어진다. 무례하다며 모두가 멀리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이전까지는 상사가 직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라고 부르며 반말을 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의 호칭과 말투는 부당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기며 사용했던 말을 무례하고 난폭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렇듯 시대가 요구하는 세련된 말을 의식적으로 골라서 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삐걱거린다. 말을 고르는 일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비결과도 같다. 네 기획서 말인데. 누구씨 기획서에 대해서 말인데요. 후자가 낫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바꿀 수 없다. 정중한 화법을 요구하는 시대에는 그렇게 대응해야만 한다. 시대의 분위기는 해마다 달라진다고 할 만큼 격변하고 있다. 그 분위기를 받아들이고 말하는 방식을 조금씩 조정해가는 것, 가벼움과 겸손함을 익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비법이다. 그 점에서 만담가인 슌프테이 쇼타를 참고할 만하다. 그는 일본 만담예술가협회 회장을 맡은 중진으로 인기 프로그램인 쇼텐의 제6대 사회자이기도 하다. 최고의 만담가라고 할 수 있는 그는 실제로 만나면 지극히 경쾌하고 솔직하다. 잘난 척하는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1959년생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말과 행동이 젊다. 그의 나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쇼타는 젊은데 건방지다 라는 오해를 받은 적도 있다고 했다. 겸허한 데다 다른 사람에게 압박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태도가 쇼텐을 부드럽고 따뜻한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싶다. 위압적인 화법은 피하는 것이 좋다. 연장자나 상사나 선배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듯한 화법이 체화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옛날에는 지위나 연령이 높을수록 강하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화법이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회사 밖에서는 의식적으로 이런 말버릇을 쓰지 않는 편이 좋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지시하듯이 또는 강압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저기가 뭐라도 되는 양 왜 저래? 하고 거부감을 느낀다. 대개는 한두 달 지나면 여긴 회사가 아니지. 내가 너무 무리하게 말하고 있었군 하고 깨닫는다.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듯한 화법은 동물이 자신의 우위성을 과시하는 마운팅 행위와 다르지 않다. 마치 원숭이 무리에서 순위를 정하려는 듯한 말투는 앞으로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강압적으로 말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방식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갑질이라며 반발을 살 뿐이다. 언제나 부드러운 화법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가벼움이 필요하다. 몸짓으로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전달하자. 밝은 표정을 유지하고 말 역시 살짝 손바닥 위에 올려 여기 있어요 하고 건네는 느낌으로 말이다. 실수로라도 상대방에게 말을 내던지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호흡을 차분하게 가다듬고 너무 강한 어조로 말하지 않을 것. 당연히 거친 말투도 쓰면 안 된다. 어려운 일을 지시할 때도 어려운 일이니까 누구 씨에게 맡기는 거야 가 아니라 쉽지 않은 일인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 씨가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정도로 상의하듯 말하자. 변명과 거짓말의 유혹을 이기는 팩트의 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주례는 변명과 거짓말에 있다.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이나 정치가 같은 유명인의 기자회견을 보면 알 수 있다.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정해진 말의 이면에는 소란을 피우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큰 잘못은 하지 않았다는 속내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때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해버린다. 결국 언론으로부터 거짓말이라며 추궁을 당한다. 혹은 금세 들통이 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고 인터넷에도 난리가 난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기자회견을 지켜보기도 한다. 가장 큰 이유는 호기심 때문인데 비슷한 일을 나에게 또는 회사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라는 배움의 태도를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쓸데없는 변명은 하면 안 된다. 작은 일이라도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게 중요하다. 문제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를 요구받을 때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상세히 정리해 인쇄한 후에 지참하자. 제3자가 경위를 알 수 있도록 말이다. 어떤 일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이나 기록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상세히 기록해두면 은폐하고 싶은 유혹을 끊어낼 수 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하면 주관적인 시선이나 감정의 사실과 섞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변명이란 사실보다도 내 느낌을 우선하기 마련이다. 사실을 기술한 메모가 있으면 변명을 늘어놓고 싶은 마음을 최소한으로 누를 수 있다. SNS에 악의 없는 속임수에 주의한다. 사실의 은폐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논어 제19편 자장에도 소인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꾸며낸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되지 않으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반드시 변명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여 꾸민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제 옛날부터 이어져 온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진실이 은폐 가능한 상황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보급되면서 끝났다. 지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이들이 스마트폰이라는 과거의 스파이 비밀병기에 버금가는 고성능 카메라와 녹음기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순식간에 퍼뜨릴 수도 있다. 곳곳에서 진실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보의 투명화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경계해야 할 상황도 생겼다. 우선 속임수다. 영상이나 음성은 가공과 편집이 가능하다. 만들어진 거짓 정보가 확산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정보의 오류다. 인터넷에 올라온 시점부터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다. 가령 A가 B라는 발언을 한다.
그것을 들은 사람이 SNS에 A가 C라고 말했다며 잘못된 정보를 올리기도 한다. SNS에서는 정확한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A의 발언이 C라고 들렸다는 것이 정확한 전달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A의 발언이라는 식으로 확산된다. 정보 오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폭력이다. 지금은 폭력적인 언어가 적어진 반면 새로운 형태의 언어 폭력이 생긴 시대이기도 하다. 시대의 변화 속에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고 조심하도록 하자.